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아침 7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남국은 자살당할지도, 노태악은 버틸지도,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침 해설해드리기에 앞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근데 이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구독이 안 눌러진다. 내가 구독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구독이 안 돼 있더라. 뭐 이런 댓글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건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비난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구독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사가 떠올랐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남국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이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어디 가평인가 어느 쪽으로 가는 휴게소에서 사진이 하나 찍힌 건 봤는데, 근데 전화를 두 사람이 통화를 해서 김남국이가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자살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조금 어떨 보면 좀 마피아 영화 비슷해요. 다 죽어 사람들이. 참 소름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김남국 의원마저 극단적 선택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안민석 씨가 김남국이한테 극단적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대한민국이 마피아 공화국 같다. 이것을 소재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만들면 아마 시청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김남국 씨는 자살당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선거관리위원들의 고위 자녀들의 경력 채용 사례입니다. 많아요. 송법서 사무차장 딸,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신우영 제주 선관위 상위원 아들,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위원 딸, 김모 경남 선관위 과장 딸,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많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글쎄, 이것만 있을까? 이것만 있을까? 저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뿐만 아니라 신입 채용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책임자들이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투톱, 초유의 동반 사태라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던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석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송범석 사무차장이 있네요. 총장과 차장이 전부 사퇴했습니다. 오케이, 됐다는 겁니다. 자, 22대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석 사무차장이 25일 동반 사퇴하는 초유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일보가 지난 10일 두 사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단독 보도한 지 보름 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퇴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사퇴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선거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끄떡없이 잘 버텼어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하지만 이 선거관리위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 특별 채용은 이거 불공정해. 그러니까 조국이 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정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에 대한 그 욕망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BC에서 근무를 했고요. MBC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아주 폭발적으로, 근데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100분이 넘어요. 그 방송 시간이. 근데 노래는 7곡밖에 안 해요. 7명이 나와서 하나씩 부르니까. 그러니까 7곡을 부르는데 100건이 넘는 시간은 대단히 낭비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때 나는 가수다가 방송되는 그게 일요일 저녁인가요? 그때 한 5시부터는 서울 시내 교통이 한산할 정도입니다. 특히 나는 가수다를 제일 좋아했던 시청자들은 중년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중년 남성. 즉,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얼마나 불공정하게 피해를 당해왔는지를 체험한 중년 남성들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했다는 거다. 왜? 공정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거기 와 있는 그 관중들이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매우 공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정에 대한 그 욕망은 굉장히 강하다. 근데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빠 찬스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분노에는 어쩔 수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폭발력은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그 폭발력은 엄청나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열망이 세계에서 가장 아주 열망이 높은 그런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철학학교에서 마이클 셀던 교수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린을 건드렸어요. 영린을.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을 바라는가에 대한 그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한 선거를 기획했고 실행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 계속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2건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를 좀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들만이 세상 선관위 정치권도 벌벌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만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조사권도 갖고 있고 계좌 추적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또 정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관위를 비판은 안 해요. 그 똑똑한 사람도 참 저 사람 똑똑해. 유튜브 방송하는 거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어. 왜? 그 사람은 앞으로 선거에 나갈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타켓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표적인 아주 예쁜 그리고 여성 변호사도 계시죠. 그분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선관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음번 총선이나 어디에 나오면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
4.15 부정선거를 거론하지 않은 그 사람, 뭐 우파의 뭐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도 내년 총선에 나오면 찍어주면 안 된다.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들만이 세상 선관위입니다. 자, 또 하나 조선일보 기사의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보안 점검조차 거부하더니 선관위 해킹 시도 작년에만 4만 건이 있었다. 여기 이런 기사가 나와요. FBI도 뚫린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뚫린다. 그러니까 선관위 안 뚫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의 2건의 기사입니다. 여기 위아래로 2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아래 2건, 선관위를 비판하는 2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선관위가 아주 무소부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 해킹 매우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2건의 기사가 있는데, 조선일보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기사를 써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한마디 뻥끗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보안 점검조차 거부하더니 라고 하는 이 기사에는 당연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중앙, 뭐 동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꼬라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모 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 공동 취재를 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뭐를 받았다는 얘기죠. 언론사가 어디 공동 취재할 때는 금품을 받거나 아니면 취재 협조를 받기 때문에 공동 기획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언론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할 게 뭐 있어요? 동아일보가 그 짓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금 집행 내역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살피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문제는 끝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때리면 무너지는데 이것 끝까지 안 때려요.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난했지만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리면 문재인 정부는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안 때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물론 중앙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 언론들이 침묵했는가도 나중에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척하는, 그리고 아주 방송 잘하는 척하는 우파 유튜버들 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내년 4월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을 비난했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노태악입니다. 자, 북한으로부터 뭐 해킹 의혹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의 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특채를 했어. 그러면 장으로서, 그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한마디도 없어. 노태악이. 자, 노태악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립니다. 노태악은 누구인가? Who is 노태악? 중앙선거위원장 겸 대법관. 비즈니스 포스트라고 하는 매체의 윤휘종 기자가 올해 1월 10일 날 작성한 기사입니다. 자,
기사를 본격적으로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노태학이고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선거에 무슨 아름다운 선거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쓰는 구호가 아름다운 선거예요. 행복한 대한민국 아니라니까요. 뭔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꾸며야 돼요. 그죠? 이 선거는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슬로건은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선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했다고 보십시오. 어떤 슬로건을 쓰겠어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어쨌든 기사 읽어드립니다. 노태학은 취임 직후 발표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아니 일성이 아름다운 선거를 하겠대.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노태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를 얘기합니다. 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선거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노태학은 2021년 열린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가 질타를 받았던 만큼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학은 5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시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에 처해있다,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조직의 운명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5월 26일이라는 것은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이 나와서 사죄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해야 돼요. 어디 갔는지 몰라. 저기도 그랬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위원장이 당장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어디에 숨었는지 이런 방법도 없다. 숨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이런 방법도 없다. 숨은 사람 또 있죠.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이 사람도 숨었어요. 이 사람도 숨었고 노태학이도 숨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희망합니다. 김남국이는 자살당하지 않기를 희망하고요. 아마 노태학이는 버틸 겁니다. 노태학이는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사람은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제목을 보여드릴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남국과 노태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김남국은 자살당할지도 노태학은 버틸지도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하버드 대학교 졸업 논란이 있어요. 누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 안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제 내기를 했어요. 요즘 이런 거 잘해요. 이준석이가 또 내기를 걸었습니다. 10억 내기했습니다. 10억. 하버드 학력 위조 의혹에 내가 싹 다 고소하겠다. 10억 내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하버드대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10억 내기라도 하자고 맞받아쳤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근호 대표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졸업장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자, 역시 오근호 대표는 달라요. 핵심을 잘 찝습니다. 오근호 대표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근호 대표는 진짜 오근호 대표예요. 진짜입니다. 이준석의 졸업증명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준석은 경찰에서 자신이 졸업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인증했다고 한다. 졸업장, 성적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입니다.
이준석 졸업 여부와 관련한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했다면 이런 논란은 다시 없었을 것이다. 졸업장과 성적 증명은 한미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하여 하버드 대학에 사실 조회를 했었어야 했다. 졸업장과 성적 증명이라는 것은 발행기관의 진위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지만 종이를 보고는 알 수 없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으로 졸업을 인증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인증은 말도 되지 않고 하버드 대학 졸업생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두고 접속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다. 여러분, 오건호 대표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오건호 대표는 이 네트워크 통신 이런 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이 방법이 진짜 방법입니다. 이거 피싱 사이트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진짜 졸업했느냐 말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으로 하면 된다. 객관적인 게 뭐냐? 졸업장, 성적 증명서 그거 종이 조각 의미 없어. 뭐냐? 야, 논문 갖고 와봐, 논문. 논문 공개가 한 방법이다.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 컴퓨터 과학도 했다고 그랬고 경제학도 했다고 그랬어요. 두 개 논문 줘. 이준석 씨, 미안한데 잠깐 스톱. 10억 그거 도박 그런 거 할 거 없어. 논문 내놔, 논문. 두 개, 너 복수 전공했다고 그러지? 컴퓨터 과학 논문, 경제학 논문 두 개를 내놔. 내가 그거 논문 읽어줄게 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 오근호 씨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논문을 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졸업을 못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까짓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논문이 중요한 거지. 내가 논문을 이렇게 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졸업장은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나 논문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두 개의 논문을 내면 됩니다. 이준석은 입을 다물고 논문 두 개를 내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고 싶어요. 중요한 건 논문 두 개입니다. 컴퓨터 과학 논문과 경제학 논문. 복수 전공했으니까. 역시 오근호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성로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여행을 2번 했습니다. 여행은 여러 번 했죠. 그럼 횡단은 2번 했습니다. 예. 이게 2010년도에 위로 횡단한 거고요. 이게 이번에 4월 달에 밑으로 횡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도시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미국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갔을지 모릅니다. 횡단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나라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미국은 횡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종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횡단에서 제 AD를 했던 정 AD를 제가 PD로 승진시켜 줬습니다. 본인이 이 일본 종단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맞아요, 선배님. 일본은 나는 일본통입니다. 일본통인데 일본은 정확히 하려면 이번에 미국 횡단에서 보니까 종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본 종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일본 종단 여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특이한 건 뭐냐면 미국 횡단을 해본 분이 전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맞아. 미국은 횡단이고 일본은 종단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종단에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가족끼리, 뭐 동료끼리, 직장에서도 종단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뭐 부분적으로는 다녀오셨을 거예요. 뭐 홍동유도 갔다 오고 오사카도 갔다 오고. 그러나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종단한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PD에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사라고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밑밥을 던지는 안민석, 희한해요. 진짜 전화를 걸어서, 김남국이가 안민석에 전화를 걸어서 극단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너 극단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는지, 그거는 둘만의 얘기니까 그건 모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 모양이니 부정선거는 너무 쉽겠다. 이건 뭐 깨끗하지 못한 집단이 하는 일은 뻔한 겁니다. 저는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내에 선거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 다 정리해야 된다. 헌법기관이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영화를 장려합시다라는 건데요. 우리 카메라 출동, 제 카메라 출동 채널에서도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라는데요. 한 1500회가량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아름다운 재판, 아름다운 검찰. 여러분, 아름다운 선거는 없어요. 아름다운 재판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검찰도 없고. 뭘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준석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문 내세요. 아니, 10억 그런 얘기하지 말고 논문 내세요, 논문. 논문을 내면 됩니다. 논문을 내야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논문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